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2월 1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정가 뒷담화 시간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원래 27일까지 신당을 창당하겠다. 그래서 지금 몇 퍼센트 완성하고 27일 되면 100% 신당 출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27일은 신당이 뜨는 날이 아니고 탈당하는 날이었다.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날이었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소개를 드렸었죠. 자, 본인이 지금 신당 창당 어차피 이것은 여력이 안 되니까 힘이 없으니까 창당을 할 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새로 당을 만드는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총리의 품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6면 이슈 신당 움직임 정치면 기사입니다. 자, 이낙연은 이준석 때 되면 만날 것, 이준석 오케이 준비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준석이 이낙연에게 러브콜을 보냈는데 이낙연이 별로 관심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아마 이낙연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차피 당을 하나 만들면은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 중간지대에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 일종의 계속 막말을 막 하고 있는 이준석을 데려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오케이 그럼 나도 갈 준비가 돼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기자들과 이낙연 대표가 만났는데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다. 이준석을 때가 되면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일보 인터뷰에서는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다. 그분이 가진 장점도 있다. 그러면서 연대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낙연이 이준석과 연대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하지 않을 대상을 먼저 정하는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세대나 출신이나 이런 것으로 편을 가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결국은 함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준석과 이준석 원래 이제 갈 곳이 없어져 지고 있죠. 27일 날 탈당을 한다고 어디 또래서 갈 곳도 없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화색을 합니다. 화색이 감도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 디지털 타임즈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든 아니든 자기가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서 얘기할 준비가 돼 있다. 민주당 쪽 인사들은 잘 모르지만 같이 할 분이 있다면 같이 할 수도 있다. 제가 요즘 인연이 없던 분을 많이 만나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 신당 만든다는 것이 무슨 이념이나 정체성 이런 거는 따지지 않고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와 어떤 이해관계가 맞으면은 계산이 잘 맞으면은 그 신당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이낙연 신당에 이준석이 들어가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도 하나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상황에서 이낙연 창당 시점에 대해서 언론이 관심 갖지 못할 정도의 세세한 실무적인 일들을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다. 늦지 않게 신당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낙연 신당의 밑으로 이준석이 결국은 들어가는 둘 사이에 아무 연관성도 없습니다. 그냥 필요에 의해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준석이 이낙연의 품에 안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민주당의 개딸이라는 거 있죠. 개딸. 발음하기도 처음엔 참 써먹겠지만 어색했지만 민주당 자기들이 강성 지지층을 개딸 이렇게 부르고 있어서 이것이 그냥 일반 명사 비슷하게 됐는데 이 개딸이라는 이 표현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작년에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 3월 10일 개설한 제명인의 마을 여기서 스스로를 개혁의 딸, 양심의 아들 이러면서 개딸, 양아들 이렇게 칭한 데서부터 시작이 됐죠. 이재명도 제명이나 말해서 1대 2장 이렇게 뽑힌 뒤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도 개딸, 냥아, 개삼촌, 개이모, 개언니, 개형 그리고 개혁 동지와 당원 동지, 시민 여러분 모두 깊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개딸 이 용어를 썼는데 갑자기
이 개딸이라는 용어 쓰지 말아달라. 개딸 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팬카페 개설자가 개딸 명칭 사용 말라. 야당의 민주당원 등 호칭을 사용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청원을 올렸고, 앞으로 개딸이라고 사용한 언론사에는 정정보도 요구를 하겠다.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로 명명해 주기 바란다. 개혁의 딸, 그러니까 개딸, 이 개딸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막아달라. 이 청원을 민주당에 제출을 했습니다. 작성자는 본인이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 개설자다 이렇게 밝히면서 개딸, 개혁의 딸이라는 명칭을 쓰며 서로를 그동안 격려했는데 대선에 지고 나서 하지만 상대 진영은 우리를 프레임해 선동을 했고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해 청원으로 공식화한다. 개딸 사용하지 말아달라. 프레임은 자기들이 스스로 짰죠. 개혁의 딸, 개딸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 개딸이라는 게 지금 부정적으로 막 확산이 되니까 갑자기 개딸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개딸이라는 명칭을 쓴 기사 및 언론사에 대해 민주당원이라는 명칭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할 것이다. 의원님들도 공식 파기된 개딸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라는 용어를 써주기 바란다. 자, 이제 본인들에게 이 개딸이라는 용어가 불리하니까는 이거 쓰면은 이 언론사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뭐 지금까지 써왔던 개딸이라는 용어가 일순간에 사라지지는 않겠죠. 자, 국민의힘 최근에 내부에서 인류한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오늘 뭐 활동을 공식적으로 접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접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오늘 6개 안의 그 혁신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하는데 사실상 빈깡통으로 끝났죠.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이 좀 안 좋은데 이게 과장된 거냐 아니면은 실제 상황이냐 이 부분을 놓고도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일보 오늘 일면 톡 기사 여론조사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일면 톡 기사인데 창간 35주년 여론조사. 총선 때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53%. 아니다.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40%. 차이가 좀 크죠. 내년 총선에서 현 정부 지원이냐 현 정부 견제냐 이 여론조사입니다. 일단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40%. 아니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53%. 13%포인트면 상당히 큰 폭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갤럽에서 이 비슷한 조사에서 이 정부 견제론이 51%, 아니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가 그 35%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정부 견제론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갤럽도 그렇고 국민일보도 어차피 갤럽에 의뢰를 해서 한 조사입니다. 이 갤럽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설문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견제 심리가 작동을 했겠죠. 현 정부를 좀 견제해야 된다는 견제 심리가 작동을 했는데, 이 국민일보 조사에서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아니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본인은 실제로 어느 당에 투표를 할 것이냐, 약간 좀 다르죠. 결이 좀 다르죠. 거기에 대해서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아는 39%,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아는 36%,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민주당이 지금 현 정부 견제론 민심이 조금 높은데 그것을 민주당이 완전히 흡수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 견제는 해야 되겠는데 민주당이 대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도 꽤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 정부 견제론이 높은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도권에서 내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은가 이 질문에 민주당을 선택한 사람이 좀 우세했습니다. 서울은 8%포인트 민주당이 더 높았고, 인천 경기도 7%포인트 민주당이 우세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국민의힘에서는 여론 결과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자, 중앙일보가 오늘 최근의 여론조사를 놓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1면 기사와 4면 기사에 이것을 같이 실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여당 TK 빼고 전 지역이 험지가 됐다. 총선 4개월 앞 지지율 내리막. 강서구청장 때보다 민심 더 싸늘하다. PK마저 흔들. 혁신위는 빈손 엔딩. 기업 악재. 여당 총체적 위기. 자, 여당을 총체적 위기라고 규정을 합니다. 혁신위가 빈손으로 끝났고 PK가 흔들거린다. PK는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신망한 민심이 지금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위가 빈손으로 끝났고, 그리고 대안안보에는 국민의힘, 엑스포 불발, PK 지지율 서울과 비슷하다. PK 지지율이 서울과 비슷해졌다. 좀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죠. 누가 총선 이끌까 놓고 그 내분만 커지고 있다. 두 달 전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와생 상담을 비롯했던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 인류한 혁신위원회가 뚜렷한 성과 없이 오늘 조기 해체하기로 함에 따라서 당원팩에서는 입으로는 혁신을 외쳤지만 여당을 향한 민심은 강서 참사 때보다 더 싸늘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TK 빼고 전 지역이 험지됐다는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갤럽 조사입니다. 갤럽 조사에서 정부 지원론이 견제론을 크게 앞선 곳은 대구, 경북, TK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견제론이 더 높았다. 인천, 경기에서는 견제론이 57%나 달했고 지원론은 30%, 27%포인트나 높았다. 자, 이런 조사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국민의힘 내부 보고서에서 그때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죠. 내부 보고서에서 49곳 중에서 서울 49곳 중에서 6곳밖에 못 건진다. 이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했는데 과연 그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하태경, 서병수, 김기현 사퇴 요구. 여당 주류는 이거 지나가는 소나기다. 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죠. 하태경과 서병수가 갑자기 김기현 초반에는 별 목소리를 내지 않다가 인류한 혁신위가 사실상 자초가 되고 나니 김기현 사퇴 요구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일종의 흔들기에 나섰는데 처음부터 아니면은 이 혁신위가 꾸려지기 전에 좀 그런 목소리가 있었죠. 빨리 이거 비대위 구성해야 된다. 자, 그런 논쟁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금 김기현을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하태경은 쇄신 대상 1순위는 김기현이다. 그리고 서병수는 이꼴로 계속한다면 필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기현 얼굴로는 총선을 못 치른다. 그래서 사퇴하라. 이렇게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영남권 인사들은 도를 넘은 내부 총질이다. 희생은 자기가 하는 것이지 시키는 게 아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는 20일쯤 조기에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워서 당 내용을 돌파한다. 자,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권 의원들이 특히 김기현 대표 옹호에 나섰는데 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박대출 의원 그리고 대구의 김성수 의원이 계속 김기현 대표를 좀 옹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8일에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불러서 오찬을 가졌죠. 그 자리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회는 지금 50% 성공을 했고 나머지 50%는 당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과 협력하면 혁신을 100% 완성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변화를 구현해가는 당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비대위로 가야 될지 이것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거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입니다.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이걸 질질 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위원총회를 열어서 아니면 중진들끼리 모여서 하든지 뭐 둘 다 하면 좋죠. 위원총회도 열고 중진들끼리 모여서 정말 격렬하게 논쟁을 해서 이 체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문제를 시급히 정리를 하는 것이 더 급해졌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개해 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기획기사입니다. 정치면 기사입니다. 지금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 중에 하나가 그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어떻게 변하느냐죠. 지금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면은 이 비례대표형 위성정당, 뭐 조국신당, 뭐 송영길 신당, 뭐 이준석 신당, 뭐 이렇게 막 나올 수가 있지만 이게 2016년형으로 다시 바뀌면은 그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비례대표제가 좀 헷갈리죠.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면입니다. 병립형,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회의원도 헷갈리는 비례대표제라는 겁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2016년까지 실시가 된 건데 지역구를 제외한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그대로 나눠 가집니다. 그래서 투표가 간편하고 유권자도 이해를 하기 쉽지만 거대 양당이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020년에 실시가 됐는데 지역구 의석이 많으면 비례는 적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비례를 지역구와 연동해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거꾸로 지역구 의석이 없으면 비례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비례대표형 위성정당이 생기는 거죠. 소수정당 원내 진출에 유리하지만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 같은 괴물이 출연을 했다.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지금 논의가 되는데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에 권역별 당 지지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선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역주의는 완화될 수 있지만 인재 등용폭은 좁아질 수 있다. 자, 이런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서로 눈치만 보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12월 11일 보내드린 조간 닥풀이었습니다.